말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소리에도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이 어느 날 학부모에게 한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어둡고 낮은 톤으로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하면 학생들도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기차고 밝은 톤으로 어떨까요? 목소리가 밝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할 때의 목소리, 톤, 즉 소리의 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어두운 얼굴로 낮게 중얼거리면 그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말의 내용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할까가 아니라 활기차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던 기운도 생기니까요. 밝고 활기차게 10번씩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 전환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올리면 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기분도 함께 고조되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빨라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일단 목소리 톤이 밝으면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목소리 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혼잣말을 할 때도 나의 목소리 톤을 의식해 보세요. 나의 목소리 톤이 너무 낮지는 않은가? 아니면 힘이 너무 없지 않을까? 한번 의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톤을 높여서 한번 말해 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 좋은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목소리 톤을 변화시켜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좋은 일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요. 자, 목소리 톤을 의식해서 올리는 연습.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에서 이 목소리 톤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당신도 곧 부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부자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때 사람들은 보통 얼마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유 자산으로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 즉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저금하면 당신은 총 2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 본인이 부자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금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버는 족족 써버린다면
남에게 돈을 다 퍼주느라 정작 열심히 돈을 번 자기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꼴이 됩니다. 자기 수중에 땡전 한 푼이 남아있지 않다면 돈을 옷가게나 레스토랑 등에 몽땅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돈은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그 10%인 10만 원을 자기 수중에 남겨둔다면 돈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 아이가 3천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부자입니다. 가진 족족 써버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죠.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현재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이 3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모으는 사람은 앞으로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행선을 탄 사람과 하행선을 탄 사람이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하는 장소도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설령 당신이 1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물이 고인 저수지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물은 점점 말라가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물이 땅으로 흡수되거나 햇볕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댐을 지으면 좋겠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돈만 들어와도 금방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없는 곳에 댐을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부자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모을 수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작은 성공을 쌓으면서 점차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